살다 보면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이 어느 정도 쌓여가면서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떤 관계는 자꾸만 지치기만 할까? 왜 어떤 사람과 있으면 자꾸 마음이 소모되는 느낌이 들까? 이런 고민을 말이야. 우리는 누구에게도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 속에서 관계에 대해 회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명한 철학자 하나는 이 고독한 고민을 죽기 직전까지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철저히 사유한 사람이었고, 생의 마지막 시기로 갈수록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자주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인생의 끝에서 얻어낸 통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들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로이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학문의 길을 거두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무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세상을 외면한 허우대만의 철학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도 깊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사유했기 때문에 생의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진심, 어린 태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피로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그런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피로함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당신이 충분히 성숙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 생의 말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공허감이 진정한 외로움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가 되면 외로운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말을 곱씹어 보면 정말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말을 나누고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계속 포기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감정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외로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았어요. 관계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세상의 기준에 회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나를 갉아먹는 관계, 내 마음을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것은 수백 개의 관계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진정한 자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누군가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라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라. 나를 존중하는 선에서 관계를 맺어라.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에 자신을 완전히 맞춰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늘 미안해하고 늘 부족함을 느껴야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끝에서 비로소 이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겨울 속의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러자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따뜻함을 찾아 서로 가까이 모여듭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슴도치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다시 물러납니다. 가시에 찔리는 것이 싫으니까요. 하지만 물러나면 또 춥습니다.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찔립니다. 물러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적인 거리를 찾게 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깝지만 서로의 가시로 상처를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먼 그런 적당한 거리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너무 가깝게 다가갑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싶고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상대방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경계이고 우리의 개별성입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침범하려고 하면 그 가시들이 상호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과한 기대도 하지 않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거리. 그 거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따뜻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따뜻해진다.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이 표현 기술도 아니고 늘 함께하는 시간의 양도 아니라 바로 이 거리 조절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연락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반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필요하고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모든 것을 나누려고,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고 노력해왔다면 혹시 당신은 상대방의 가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용기 있게 거리를 두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문물과 기술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누군가와의 연락이 조금만 끊겨도 불안해합니다. 카톡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혹은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왜 나는 혼자 있을 때가 많을까? 왜 나는 주말에 혼자 집에 있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요. SNS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립니다. 여행도 함께하고 밥도 함께 먹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도 함께하면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부족한 사람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생애 끝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외로움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움이 정말 혼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남들이 원하는 나, 남들이 기대하는 나를 하기 위해 자신을 자꾸 지워나갈 때 찾아옵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의 경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맺는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상대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고 누군가와 있을 때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맞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매일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가 몇 개라도 좋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로 인해 더욱 나아지고 상대방도 더욱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질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피로하고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더욱 위험한 외로움입니다. 따라서 오늘 너무 지치고 너무 애쓰고 있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못해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결국 당신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 환희를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줄 때 희열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가까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꾸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불안해하고 상대방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의 본질적인 긴장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싶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긴장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길 바라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과 무조건적으로 함께하려고 애쓰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숙한 관계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나는 나의 경계를 지키는 관계.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 상대방과 함께하려 하되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관계. 쇼펜하우어가 살아간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많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끝에서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경계를 지켜라. 거리를 두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존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가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계속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관계가 지금의 당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현재 누군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느라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제 용기 있게 거리를 두세요. 그것은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다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셋째,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당신과 같은 고슴도치입니다. 그들도 가시를 가지고 있고 그들도 자신의 경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경계를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넷째,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그 관계에 집중하세요. 질 좋은 관계 하나가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째, 가끔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관계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관계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경계를 지키세요. 당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당신이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누군가와 진정한 만남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상처 없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 말을 명심해 보세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공허감이 진정한 외로움이다. 그리고 이 말도 함께 명심해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자유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지킬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깊은 통찰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까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당신 자신을 소비하지 않기를,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